바람이 차고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올 때면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춥고 건조할 때는 난치성 피부질환의 관리와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추운 날이면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거나 증상 악화가 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동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소아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습진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유형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열성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가 매우 건조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건조성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온도의 변화가 항원으로 작용하는 유형인 한랭성 아토피 피부염과 기본적으로 많은 면역물질이 처질해 발생하는 유형인 면역물질 과다 분비형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유전적 소인을 비롯해 환경적 요인과 면역학적 이상,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면증을 유발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긁어서 피부의 습진성 변화가 발생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생애 주기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생후 2세 유아기까지는 머리, 얼굴,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붓고 습하고 기름진 딱지를 형성하여 사춘기 이전까지는 이마, 눈 주위, 사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두꺼워지고 습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및 성인기에는 피부 건조증과 손발 및 유두 습진,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인 태선화 등이 나타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 기능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적 검사에는 혈액으로 90종의 항체식품을 검사하는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와 모발을 통해서 몸에 축적돼 있는 유해 중금속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발 미네랄 검사,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유기상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기능적 검사를 진행하여 증상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는 면역 치료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면역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 부족이 아니라 면역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면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면역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면역력에 불균형이 생겨 있습니다. 불균형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우인 거죠. 그 면역 반응을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세포 자체의 과잉된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면서 비타민의 기능뿐만 아니라 몸속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부족으로 발생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비타민 D 공급이 가능한 광선 치료를 시행하여 피부 재생과 불균형 상태인 면역 반응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독소를 발견한 상태라면 몸 안 세포에 진동을 주고 체온을 올려서 땀을 통해 유해균과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만성염증과 알레르기성 질환, 즉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 D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생성되기에 장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장 환경에 맞는
유산균의 선택과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하여 염증 수치를 높이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으면 염증이 발생하고 자주 자가 면역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아보카도, 시금치 등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여줘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정밀한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은 후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길 바랍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약물 오남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랜 고통에 찌든 모습으로 뒤늦게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성화되어 치료 해법을 찾아 방황하는 환자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에 적절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 중에 폐를 망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으로 하는 호흡인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곧바로 폐로 들어가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서 좋지 않고요. 음식을 빨리 먹거나 야식을 먹는 습관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에 걸리기 쉬운데 이때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야식을 먹으면 밤에 쉬어줘야 하는 폐가 쉬질 못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